카페 메뉴판과 제국주의, 그 속에 숨은 시선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를 직접 진단해 볼 거예요. 여러분, 요즘 카페나 식당에 가면 이런 메뉴판 본 적 있죠? 네, 전부 영어로만 적혀 있어요. 에스프레소, 플레인 스콘 이렇게요. 심지어 아파트 이름도 외국어로 길고 복잡하게 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어를 쓸 수 있는 단어조차 애써 외국어로 표기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굳어지고 있죠.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라고 응답했다고 해요. 이런 현상 속에는 문화를 대하는 어떤 태도가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무의식 중에 우리말보다 외국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하는 태도예요. 맞아요. 다른 문화를 숭상해서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결국 자기 문화에 대한 주체성과 자부심을 약화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학생 모두 정확하게 짚어주었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에도 문화 사대주의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네요. 자, 그럼 이번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19세기로 가봅시다. 영국의 작가 키플링의 시를 그린 백인의 짐이라는 만평, The White Man's Burden이라는 만평입니다. 이 만평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까? 그림 속 주인공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지? 왼쪽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는 뚱뚱한 신사가 영국을 상징하는 존 불이고, 오른쪽에서 성조기 무늬 바지를 입고 있는 할아버지가 미국을 상징하는 엉클샘이란다. 이 두 강대국이 등 뒤에 커다란 바구니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 바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 사람들이야. 영국과 미국은 무지, 미신, 야만이라고 적힌 험난한 바위들을 힘겹게 밟고 넘어서 저 산 정상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최종 목적지인 문명화를 향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 이 만평은 당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오만한 속내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준단다. 자신들의 무력 침략과 경제적 착취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이 미개한 사람들을 문명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희생하고 있다라고 뻔뻔하게 정당화했던 거지. 이것이 바로 서구 열강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백인의 짐이라는 사명감의 실체이자 다른 문화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지배를 합리화했던 제국주의의 민낯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사료란다. 그림 속 서양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백인들이 유색인종들을 바구니에 짊어지고 험난한 산을 오르고 있어요. 정상에는 문명화라고 적혀 있네요. 그림의 의미를 잘 읽어냈네요. 당시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비서양의 나라보다 앞서 있다는 강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열등한 비서구 지역의 야만인, 발바리안들을 교화해야 한다는 도덕적 확신과 사명감을 가졌죠. 앞서 본 카페 메뉴판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문화를 대하는 어떤 태도일까요? 아까랑은 반대예요. 자기 문화만이 가장 우월하다고 굳게 믿고 다른 문화를 무시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태도입니다. 네, 서양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자 도덕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결국 이런 오만한 태도가 다른 문화를 차별하게 만들고 제국주의 침략 같은 거대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거잖아요. 이 그림은 당시 서양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만평입니다. 그림을 보고 눈에 띄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해볼까요? 백인 할아버지 두 명이 엄청나게 무거운 바구니를 등에 짊어지고 험한 바위산을 낑낑대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구니 안에 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잔뜩 담겨 있어요. 표정도 엄청 불만스러워 보이고요. 사람을 무슨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네요. 건우와 서연이가 그림의 핵심을 아주 잘 포착했습니다. 저 두 백인은 각각 영국, 존 불, 미국, 엉클샘을 상징해요. 자, 이번엔 돋보기를 들이대볼까요? 도연아, 바구니에 담긴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띠에 뭐라고 적혀있니? 쿠바, 하와이, 필리핀, 중국, 인도, 이집트. 전부 다 당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지우야, 이 두 백인은 이 무거운 사람들을 짊어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들이 밟고 있는 바위와 산 꼭대기의 글씨를 읽어볼까? 바위에는 무지, 미신, 야만 같은 나쁜 단어들이 적혀 있고요. 산 꼭대기에는 황금빛으로 문명화라고 적혀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백인의 짐이에요.
하윤아, 이 만평을 그린 서양인은 당시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어떻게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싶었던 걸까? 너희 유색인종들은 너무 무지하고 야만적이라 우리 우월한 백인들이 힘들지만 꾹 참고 너희를 문명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숭고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은 걸 엄청 착한 일인 것처럼 뻔뻔하게 포장하고 있어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내 문화만 우월하고 남의 문화는 미개하다고 깎아내리는 태도. 우리가 배운 용어로 무엇이었죠? 자문화 중심주의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분석했던 만평 백인의 짐, The White Man's Burden의 진짜 모티브가 된 같은 이름의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볼 거예요. 영국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이 1899년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부추기며 쓴 시입니다. 키플링의 관점에서 한번 이 시를 해석해 볼까요? 자, 먼저 1년부터 3년까지를 볼까요? 키플링은 필리핀 사람들을 가리켜 반은 악마요 반은 어린아이라고 불렀고 백인들은 이들을 위해 다른 이의 이익을 구하며 뼈 빠지게 고생한다고 썼어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완전 불쾌해요.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뺏어놓고는 원래 살던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나 악마 취급하잖아요. 이게 바로 서양의 문화만 우월하다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끝판왕이네요. 게다가 자기들의 식민지 착취를 엄청 숭고하고 착한 희생유어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오연을 보면 키플리는 백인들의 뻔뻔함이 극에 달한다고 보고 있어요.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당연한 저항을 가리켜 너희가 더 낮게 만들어준 사람들의 비난, 너희가 지켜주는 사람들의 증오라고 부르며 억울해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시의 진짜 무서운 결론인 6년과 7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도연아, 6년에서 시인은 미국에게 피로를 숨기기 위해 자유를 부르짖지 말라고 경고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식민지를 다스리는 게 힘들고 현지인들이 반항한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치지 말라는 뜻인가 봐요. 저들에게도 자유를 주자는 말은 그저 짐을 벗어던지기 위한 비겁한 핑계일 뿐이라고 훈계하는 건가요? 도연이가 문맥을 완벽하게 읽어냈어요. 제국주의의 폭력을 멈추는 것을 오히려 비겁한 도망으로 치부해버리는 무서운 논리죠. 그렇다면 대망의 마지막 7년. 지우야, 시인은 이 모든 고생스러운 백인의 짐을 견뎌내면 결국엔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니? 7년을 보면 성숙함을 시험할 시간이 다가왔고 결국에는 동료들의 심판, The Judgment of Your Peers를 받게 될 것이라고 써 있어요. 아,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동료들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헐,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영국이 미국한테 너희도 이제 어린애처럼 굴지 말고 우리처럼 남의 나라를 지배해봐. 그래야 진정한 강대국, 어른으로 인정받고 우리랑 같은 레벨이 될 수 있어. 라고 부추기는 거네요. 완전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단순한 한 장의 그림에서 자문화 중심주의의 오만함을 읽어내고 그것을 칸트의 윤리적 잣대로 완벽하게 산산조각냈어요. 다름을 미개함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선의로 포장된 폭력을 꿰뚫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편윤리와 문화상대주의를 뼈에 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력 정말 최고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통찰입니다. 자문화를 낮추는 사대주의도 타문화를 깎아내리는 자문화 중심주의도 결국은 모두 문화 간에 우열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문화 시대에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고민해봅시다.